코우시 프로이드의 이론을 조금 비판하면서 프로이드 이론을 비판한다기보다 프로이드의 이론을 따르는 후학들 내지는 제자들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프로이드의 어떤 의식이나 무의식, 전의식이라는 원래의 어떤 지정학적 이론이나 또는 자아, 초자, 이드라고 하는 어떤 삼중 역동 이론, 삼중 역동이 삼동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정신 기구 이론이죠. 세계의 정신 기구로 설명하는 이런 이론들을 어떤 면에서 너무 사람들이 정신 내적인 추상적인 것들, 관념적인 것들인데 관념적인 것인데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어떤 면은 어떤 지정학적 이론이나 아니면 우리 이드 이고 슈퍼 이고라는 구조 이론 이런 것으로 지정학적 이론, 구조 이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학적인 가설인데 이 과학적인 가설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계속 이론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 이론의 창시자 스스로도 그렇게 거기에 빠져들 수도 있고, 그런데 유명한 학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자체가 실제 현실 속에 존재하는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것처럼 느껴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사물화라고 경종을 울리죠. 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관념적인 것이 마치 실제 있는 것이냐, 실제 존재하는 것이냐 느껴진다고 하면 어떤 분은 이런 비유를 해요. 프로이드의 이론을 따르는 우리 마음 안에 구조 이론, 이드 이고 슈퍼 이고라는 것이 마치 우리 마음 안에 세 명의 소인인 작은 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세 사람 간에 상호 간에 작용을 하고 밀고 당기고 어떨 때는 싸우고 그러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어떤 관념이 실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제 이런 현상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하라고 코웃이 당부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본인 스스로가 여기 이중축의 자기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는 프로이드가 썼던 이런 방식을 쓰고 있죠. 바이폴라 셀프라는 개념 자체가 한쪽은 이상의 축, 한쪽은 포부의 축, 이런 두 개의 축 사이에 긴장 곡선이 흘러서 여기 어떤 전류가 흐르듯이 어떤 자기가 흐르듯이 어떤 긴장 곡선이 형성되고 이게 굉장히 이미지네이션을 우리를 불러일으키죠. 근데 그 사이에는 뭐가 또 있느냐면 자기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나 스킬스가 있다.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마음속을 우리가 이미지네이션 속에 상상할 수 있도록 아주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상의 축과 한쪽에는 이상이나 아이디얼스죠. 이상의 축과 또 한쪽은 앰비션이라고 해서 욕망이나 그걸 번역할 때 야망이나 욕망이라고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걸 포부라고 번역을 했죠. 포부의 축이나. 근데 이런 개념으로 우리 마음이 움직인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또 하나의 가설이죠. 그런데 문제는 코웃을 따르는 사람이 다시 또 이것이 진리냐,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냐, 또 X축을 도와주고 Y축을 도와준다고 하는 이 개념들이 마치 실제로 있는 것을 우리가 X축이 정말 취약하고 Y축이 취약하다는 건 하나의 관념인데 관념으로 이야기보다는 정말 그것도 또 사물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를 또 이 코웃을 소개하고 있는 이 저자도 그 부분에 코웃을 따르는 분들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애써서 코웃도
프로이드가 봤던 어떤 구조 이론이나 아니면 지정학적 이론처럼 우리 마음을 하나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툴을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이 속에서는 이 두 개의 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 살펴보면 이 마음의 구조 이론인데 여기에 용어는 프로이드의 3중 세 가지 이드, 이고, 슈퍼 이고의 구조 대신에 이분은 두 개의 축을 만들었죠. 하나의 축이 뭐예요? 포부의 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랜디오스 셀프에서 왔다고 보고 있죠. 거대 자기로부터 거대 자기란 나르시시즘의 두 요소를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구조의 두 요소가 하나의 구조는 그랜디오스 셀프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게 거대 자기. 거대 자기가 잘 발달하면 충분하게 수용되고 이게 건강하게 발달하면 나중에 이 거대 자기로부터 앰비션, 자기의 야망을 추구하는 어떤 야망 추구의 건강한 태도가 온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면 이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앰비션이란 건 어디서 온 거냐라고 본다면 거대 자기에서, 거대 자기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뜻대로 하고 싶다고 한다면 프로이드식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뭘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프로이드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이게 이드의 세계가 아닐까 싶어요. 원본능의 세계를 거대자기의 세계라고 우리가 이름을 바꿀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상의 축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디얼스라고 하는 것은 이고 아이디얼스라는 개념인데 여기는 우리가 코우세 이론에 의하면 자기애적 구조 중에 또 하나의 구조가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었죠. Idealized parental imago. 그러니까 바로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 이게 잘 수용되고 부모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상화된 부모 원상을 잘 수용해주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나르시시즘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잘 도와주면 나중에 아이가 이로부터 건강한 자기 이상을 가지게 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상이라고 하는 건 프로이드 개념으로 본다면 어디에 가깝겠어요? 부모를 내사하는 것이라고 좀 심플리 얘기할 수 있겠죠. 부모의 좋은 점, 부모로부터 따를 만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슈퍼이고 개념이죠. 초자아 개념이죠. 그러면서 이 사이에 이 긴장곡선이 있고, 그러니까 이상과 욕망이라고 표현할까요? 포부라고. 야망과 이상 사이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걸 쫓아가고 싶은 아주 이상적인 어떤 것들이죠. 가치, 밸류, 목표죠.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따로 있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이상을 따라가고 싶지만 또 어쩌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이 야망이라는 것하고 이상은 같은 게 아니고 여기엔 긴장이 흐를 수 있다고 하는 걸 이해하시겠나요? 서로 갈등을 빚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속에 컴플릭이 있을 수 있는 걸 긴장곡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이에 뭘 놓고 있냐면 여기엔 스킬스 앤 탤런트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한쪽에서는 기술과 탤런트가 재능이죠. 기술과 재능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참자기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얘기하면 그 사람 탁월한 탤런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자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 여기서 이게 충분하게 발휘되도록 이상의 축과 야망을 이상을 따라서 야망을 추구하되 그 사이에서 이 긴장 속에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스킬과 그리고 탤런트가 발휘되도록 도와준다. 탤런트와 스킬이 잘 성숙해 간다 하는 것을 발달이라고 이분은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분의 설명을 내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애써 보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소화하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어떤 탤런트나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고의 펑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설명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이분도 하나의 마음의 삼중 구조 비슷하게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그 구성 요소를 본다면 자개적인 아이의 자개적 구조 두 개와 또 하나는 그 속에 이걸 자라고 표현할 수는 자기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자기는 이고 사이칼리식으로 본다면 자인데 자기라고 할 때 이게 참 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나 탤런트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페라노나가 얘기했던 트루 셀프라는 개념과 이고 사이칼리나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삼중 구조론을 묘하게 잘 혼합해서 자기의 독특한 이론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봐요. 여러분들 각자 코웃을 앞으로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코웃을 재해석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